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편견과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통쾌한 사이다 스토리입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부와 품격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범해 보이는 한 노인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평범한 아침. 2024년 가을,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은행 본점. 이른 아침부터 은행 로비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 급한 볼 일이 있는 주부들, 그리고 각종 금융 상담을 받으러 온 고객들이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 은행은 국내 5대 시중은행 중 하나인 XX은행의 강남 본점이었습니다. 연 매출 수조 원을 자랑하는 이 은행은 특히 강남 지역의 부유층 고객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은행 직원들은 각자의 창구에서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3번 창구의 김민석 대리는 이 은행에서 근무한 지 5년째 되는 베테랑 직원이었죠. 30대 초반의 김민석 대리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반듯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남 본점의 핵심 직원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성과도 나쁘지 않았죠. VIP 고객들을 여럿 관리하며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김민석 대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습관이었죠. 명품 옷을 입은 고객에게는 극진히 대하면서도 평범한 차림의 고객에게는 건성으로 응대하는 그의 태도는 은행 내에서도 종종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지적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죠. 은행은 돈이 많은 고객을 우대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일해야죠. 그의 이런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제2장 운명의 만남. 그날 오전 10시경. 은행 정문이 열리면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키는 165cm 정도로 작은 편이었고 등은 약간 굽어 있었죠. 낡은 베이지색 점퍼에 색이 바랜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고 손은 오랜 노동의 흔적으로 거칠어 보였습니다. 왼손에는 낡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죠. 노인은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노인에게 향했습니다. 이 강남 본점은 평소 고급스러운 고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기에 이렇게 소박한 차림의 노인은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김민석 대리도 노인의 모습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경멸의 감정이 섞여 있었죠. 또 복잡한 일로 시간 잡아먹으려고 오셨나 보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다 보면 종종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액의 예금이나 송금 같은 간단한 업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고령 고객들 말이죠. 김민석 대리는 그런 고객들을 응대하는 것을 매우 귀찮아했습니다. 20분 정도가 흐른 후 113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전광판에 번호가 표시되고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3번 창구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민석 대리가 기계적으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죠. 노인의 차림새를 한번 후어본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 고객을 중요하지 않은 고객으로 분류해버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노인이 비닐봉지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매우 오래된 종이 통장이었습니다. 표지는 낡아서 모서리가 해져 있었고 중간중간 얼룩도 묻어 있었죠. 이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노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김민석 대리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마지막 거래 내역이 무려 15년 전이었습니다. 장기 미사용 계좌네. 아마 소액이겠지. 그는 대충 통장을 훑어보고는 컴퓨터에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아, 이 통장은 오래 사용하지 않으셔서 휴면 계좌로 전환되었네요. 잔액 확인하시려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노인이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김민석 대리는 신분증을 받아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노인의 정보가 떴습니다. 이름 박준석. 나이 78세.
주소 서울시 강북구. 강북구라. 역시 그냥 서민이네. 김민석 대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휴면 계좌 해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잔액이 표시되는 순간 김민석 대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 이게 뭐지? 화면에는 숫자들이 빽빽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잔액이 맞나?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3장 무시와 모욕. 김민석 대리의 마음속에서는 순간적으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 시스템 오류인가? 하지만 시스템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잠깐, 숫자 이야기는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대리가 이 순간 내린 판단이 그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기 때문이죠. 김민석 대리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손님, 이거 혹시 잘못 만드신 계좌 아니신가요? 노인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계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방치하신 이유가 뭡니까? 김민석 대리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노인이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한 것처럼 말이죠. 바빠서 잊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김민석 대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님, 농담하시는 겁니까? 이 계좌의 돈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주변에 다른 고객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표정과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신분증이랑 통장 정보가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해야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김민석 대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쪽의 팀장 자리로 갔습니다. 노인은 창구 앞에 그대로 서서 기다렸습니다. 김민석 대리는 팀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팀장님, 저기 계신 노인분 계좌가 좀 이상합니다. 휴면 계좌였는데 금액이... 팀장인 이수진 차장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게 정말 이분 계좌가 맞나요? 신분증이랑 일치는 합니다만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저런 차림의 노인분이... 이수진 차장이 김민석 대리를 쳐다봤습니다. 김 대리,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객의 외모로 판단하는 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에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일단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맞다면 정중하게 응대하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대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다시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손님, 본인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계좌를 만든 날짜가 언제입니까? 2003년 3월입니다. 계좌를 만든 지점은 어디입니까? 여기 강남 본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한 내역은 뭡니까? 2009년 5월에 이체를 받았습니다. 모든 답변이 정확했습니다. 김민석 대리는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계좌에 이렇게 큰 금액이 있는데 왜 15년이나 방치하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런 큰 금액을 가지신 분이 왜... 그는 노인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휘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평범한 차림으로 다니시는지도요. 그 순간 로비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옷차림이 뭐가 문제라도 됩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불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석 대리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죠. 아, 그게 아니라... 제 말은... 그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노인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원하는 업무를 처리해 주시죠. 네. 무슨 업무를 원하십니까? 노인의 다음 말은 간단했습니다. 전액 인출하겠습니다. 네? 김민석 대리의 눈이 다시 커졌습니다. 전액을 인출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손님, 그게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당장 처리하기는... 왜요? 제 돈인데 찾으면 안 됩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석 대리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큰 금액을 인출하시면 세금 문제도 있고 세금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절차가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은행 직원이지 않습니까?
노인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김민석 대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윗분께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사장 확산되는 소문. 김민석 대리가 이수진 차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자 차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액 인출이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금액이 얼마인데요? 김민석 대리가 숫자를 말하자 이수진 차장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지점장님께 보고 드려야겠어요. 김대리 고객분께 양해를 구하고 VIP 룸으로 안내하세요. 이런 건 로비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 대리는 다시 창구로 돌아갔습니다. 손님, 이런 큰 금액의 거래는 조용한 곳에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VIP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김민석 대리가 노인을 VIP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은 은행 2층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가죽 소파와 원목 테이블, 그리고 커피 머신까지 갖춰진 곳이었죠. 노인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점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김민석 대리가 나가고 노인은 혼자 상담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만이구나. 그의 머릿속으로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 은행 사무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인 강현우 부장, 이수진 차장, 그리고 김민석 대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강현우 지점장이 물었습니다. 김민석 대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예금 원금 500억 원, 그리고 15년간 쌓인 복리 이자를 포함하면? 강현우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247억 원이라고요? 네, 정확히는 1247억 3200만 원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수진 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전액 인출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전액 인출? 왜요? 그건 아직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현우 지점장은 이 말을 짚었습니다. 이건 큰일인데요. 1200억이 넘는 금액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우리 지점의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본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미 보고 들어갔습니다. 본점 임원분들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 고객분이 누구시기에? 이수진 차장이 노인의 신상 정보를 설명했습니다. 이름은 박준석, 78세, 주소는 강북구. 강북구? 네, 겉모습은 평범한 노인이십니다. 강현우 지점장이 김민석 대리를 쳐다봤습니다. 김대리 고객 응대는 잘했습니까? 김민석 대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제가 실수를 좀 했습니다. 실수? 김민석 대리는 자신이 노인에게 했던 말들을 보고했습니다. 강현우 지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고객의 옷차림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생각이 짧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실격입니다. 당신 은행원으로서 기본도 안 되어 있어요. 강현우 지점장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차장, 제가 직접 사과드리러 가겠습니다. 김 대리는 당분간 그 고객과 접촉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강현우 지점장은 서류를 챙겨 들고 VIP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제5장 노인의 정체. 강현우 지점장이 VIP 상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고객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세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현우 지점장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노인을 보자마자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 지점의 지점장 강현우라고 합니다. 앉으시죠. 노인이 손짓했습니다. 강현우 지점장은 노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이 고객님께 신뢰를 범했다고 들었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점장을 바라볼 뿐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 직원을 엄중히 징계하겠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징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 직원뿐만 아니라 이 은행 전체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만 극진히 대하는 것. 이게 당신들 은행의 방침입니까? 강현우 지점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절대 저희 은행의 방침이 아닙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그 말이 진심입니까?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럼 증명해보세요. 증명이라고요? 네. 제가 만약 정말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당신들은 이렇게 VIP실까지 모시고 지점장이 직접 사과하러 왔을까요? 강현우 지점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전곡을 찌르고 있었으니까요. 고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지점장,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죠. 말씀하십시오.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석입니다. 78년을 살아왔죠.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가사도우미였습니다. 강현우 지점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가난 때문에 일찍부터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10대 때부터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20대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30대가 되었을 때 저는 작은 철공소를 하나 차렸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죠. 손에 못이 박히고 불에 데이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거친 손을 바라봤습니다. 40대가 되었을 때 제 철공소는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대에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죠. 직원도 500명이 넘었습니다. 강현우 지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OS산업의? 맞습니다. OS산업의 창업주가 바로 저입니다. OS산업. 강현우 지점장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내 3대 철강 부품 제조업체 중 하나였으니까요. 연 매출 8천억 원이 넘는 대기업이었죠. 제가 OS산업을 운영하던 2000년대 초반 사업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때 여유 자금이 많이 생겼죠. 그 돈의 일부를 이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2003년 3월 바로 당신네의 은행 강남 본점에 말이죠. 500억 원을.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에 집중하느라 그 돈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2009년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화재가 났고 제 아들이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것을 놓았습니다. 사업도 돈도 모든 게 무의미해졌죠.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 나이도 78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15년 만에 이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받은 대우가 뭡니까? 노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제 옷차림을 보고 업신여기고 의심하고 심지어 왜 이렇게 평범하게 입고 다니냐고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은행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강현우 지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돈이 많으면 귀한 대접을 받고 돈이 없어 보이면 무시당하는 것. 이게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은행에 있는 제 돈을 모두 찾아가겠습니다.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말입니다. 제육장 은행의 위기. 강현우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객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상? 무슨 보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고객님을 저희 은행의 VVIP로 모시겠습니다. 전담 직원을 배정해드리고 모든 수수료를 면제해드리며.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십니까? 존중입니다. 노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말고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미 경험했으니까요. 노인은 단호했습니다. 강현우 지점장은 어떻게든 노인의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고객님, 1200억이 넘는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세금도 엄청날 것이고 세금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금액을 현금으로 보관하시기도 어렵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시더라도 시간이 제가 어떻게 하든 제 마음 아닙니까? 노인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강현우 지점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큰 금액의 인출은 절차가 복잡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일주일은 필요합니다.
본점과 협의해야 하고 자금 준비도 해야 하니까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 드리죠. 하지만 정확히 일주일 후에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은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제 변호사 연락처입니다. 모든 절차는 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강현우 지점장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에는 법무법인 정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강현우 지점장은 그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국내 5대 로펌 중 하나였으니까요.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준비를 마쳐두십시오. 알겠습니다. 노인이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강현우 지점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노인이 은행을 나서자 로비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습니다. 이미 소문은 은행 전체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저 노인분이 12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계시대.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김민석 대리가 큰일 났대. 저분을 무시했다가 직원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노인은 천천히 은행을 빠져나갔습니다. 제7장 폭풍전야. 노인이 은행을 떠난 후 한빛은행 강남 본점은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강현우 지점장은 즉시 본점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준석 고객님이 1247억 원 전액 인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본점 부행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1200억이 넘는 금액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강현우 지점장은 김민석 대리가 저지른 실수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크게 불쾌해하셨고 결국 전액 인출을 결정하신 겁니다. 이런 미친. 그 직원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대기 중입니다. 당장 징계 절차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어떻게든 고객을 설득해야 합니다. 1200억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우리 은행에 큰 타격입니다. 이미 설득을 시도했지만 고객님이 단호하십니다. 다시 시도하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현우 지점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회의실로 직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비상체제로 들어갑니다. 박준석 고객님의 인출 요청을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점장님, 고객이 원하시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금리를 올려드린다든지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든지. 이수진 차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존중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편 김민석 대리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멍하니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료 직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민석아, 괜찮아? 모르겠어.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1200억이면. 알아. 내가 미친 짓을 한 거야. 김민석 대리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노인인 줄 알았어. 옷차림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설마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계실 줄은. 그래도 그렇지, 고객한테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너도 5년이나 일했으면서.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제 와서 어떡해. 김민석 대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현우 지점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김민석 대리, 지점장실로 오세요. 김민석 대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점장실로 향했습니다. 제8장 징계. 지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현우 지점장과 인사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김민석 대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현우 지점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민석 대리, 당신이 오늘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1200억이 넘는 금액이 우리 은행에서 빠져나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김민석 대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은행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어겼습니다.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이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본점 결제를 받은 징계안입니다. 김민석 대리, 당신은 오늘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고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김민석 대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점장님, 정직 3개월이면 제 경력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만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준석 고객님께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그리고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보세요. 제가 직접 찾아간다고 받아주실까요? 모르죠.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이건 당신이 만든 문제니까요. 김민석 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지점장실을 나왔습니다. 폭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저분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날 밤 김민석 대리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로 박준석 노인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검색창에 박준석 OS산업을 입력하자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OS산업 창업주 박준석 회장,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 신화. 고졸 출신에서 5천억 대기업 일군 박준석 회장의 성공 스토리. OS산업 박준석 회장, 공장 화재로 아들 잃고 은둔.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김민석 대리의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박준석 노인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맨손으로 대기업을 일군 입지 전적인 인물이었고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영인이었으며 자선 사업에도 많은 돈을 기부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자신이 옷차림만 보고 무시하고 모욕했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김민석 대리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재구장 소문의 확산. 다음날 아침 은행가에 이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XX은행 강남 본점에서 1200억이 넘는 예금이 한꺼번에 인출될 위기래. 정말? 그게 무슨 일이야? 직원이 고객을 무시했다가 큰일 났대. 에이 설마 그런 이유로. 진짜라니까. 그 고객이 OS산업 창업주라던데.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금융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은행의 프라이빗 뱅커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박준석 회장님을 우리 은행으로 모셔와. 1200억이면 우리 지점 실적이 단번에 급상승하겠는데? 무조건 모셔와야 해. 어떻게든. 각 은행의 VIP 담당 직원들이 박준석 노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어떤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사인 최진혁 변호사만이 짧게 답했습니다. 현재 박준석 회장님은 다른 은행과 거래할 의사가 없으십니다. XX은행에서 인출한 자금의 운용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금융권은 술렁이었습니다. 1200억이 넘는 거액이 시장에 풀리면 혹은 다른 곳에 투자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은행 본점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강남 본점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행장이 물었습니다. 부행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현재 박준석 고객은 일주일 후 전액 인출을 확정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설득은 시도했습니까? 강남 본점 지점장이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조건을 더 올려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1200억이 빠져나가면 우리 은행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재무담당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미 최고 금리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박준석 회장은 돈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뭐 때문입니까? 존중받고 싶어 하신답니다. 존중? 행장이 미간을 찔렀습니다. 우리 직원이 그분을 어떻게 대했기에? 부행장이 김민석 대리가 한 말들을 보고했습니다. 행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고객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징계 조치는 내려졌습니다. 정직 3개월입니다. 정직이 아니라 해고를 해야 합니다. 그건 노조 문제도 있고. 노조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1200억이 날아가려고 하는데.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행장이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박준석 회장님을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만나주실지. 만나주시든 안 주시든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이건 우리 은행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제10장 행장의 방문. 이틀 후 XX은행의 행장은 박준석 노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주소는 서울 강북구의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고급 외제차가 좁은 골목길을 지나 한 단독주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집은 예상보다 소박했습니다. 2층짜리 낡은 주택이었고
대문은 녹슬어 있었으며 마당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행장은 차에서 내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XX은행 이길동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석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상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물뿌리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준석 회장님,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XX은행의 행장 이길동이라고 합니다. 행장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들어오시죠. 노인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행장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낡은 소파,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1200억을 가진 사람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소박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노인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행장은 앉았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노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회장님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행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직원이 회장님께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은행의 행장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보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상이라. 노인이 픽 웃었습니다. 다들 보상 이야기만 하시는군요. 돈으로 해결하려고만 하고. 그게 아니라. 이 행장님. 노인이 이길동 행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왜 여기 오셨습니까?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겁니까? 아니면 1200억을 지키려고 온 겁니까? 이길동 행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이 없으시니 제가 답을 알겠네요.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이 행장님.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78년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난해서 무시당했고 사업가가 되어서는 학벌이 없다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늙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무례함을, 거만함을.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네 은행은 저를 돈으로만 봅니다. 1200억이라는 숫자로만 보는 거죠. 한 사람의 인격으로, 한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처음 은행에 갔을 때는 아무도 저를 제대로 대하지 않았습니까? 제 통장에 큰 금액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었죠. 행장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네 은행과 더 이상 거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제 최종 결정입니다. 회장님, 나가주십시오. 행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왔습니다. 제11장 언론의 관심. 며칠 후,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금융 전문 매체에서 작은 기사로 다뤄졌습니다. XX은행 1200억대 예금 인출 위기. 고객 응대 논란. 하지만 곧 주요 일간지와 방송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의 갑질, 1200억 고객도 겉모습으로 판단. OS산업 창업주 박준석 회장, 한빛은행에서 전액 인출 결정. 서민 코스프레. 대기업 회장의 평범한 일상과 은행의 편견. 기사가 나가자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완전 사이다. 은행 직원들 맨날 갑질하더니 제대로 당했네. 1200억을 15년간 방치하셨다는 게 더 신기함. 크크크. 진짜 부자들은 다르구나. 옷차림으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 은행 직원들 반성해라. 돈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얼마나 무시하고 건성으로 대하는지. 근데 1200억 인출하면 은행 망하는 거 아님? 레알 XX은행 주가 떨어지겠는데? 여론은 압도적으로 박준석 노인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고객 차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XX은행의 주가는 실제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1200억이 빠져나가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시작이면 다른 고액 예금자들도 불안해서 돈을 뺄 수 있다. 은행의 위기관리팀이 가동되었습니다. 이거 제대로 대응 안 하면 은행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언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과 성명을 발표하는 게 어떻습니까? 회의가 계속되었지만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12장 김민석의 참회. 김민석 대리는 정직 처분을 받고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은행 업계에서는 모두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는 동료들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민서가 괜찮아? 기사 봤어. 힘내. 이게 다 내 책임은 아니야. 은행 시스템 자체가 문제인 거지. 하지만 그런 위로는 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대리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교만함, 편견, 물질 만능주의. 그가 5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자연스럽게 몸에 밴 태도들이었습니다. 명품을 입은 고객에게는 극진히 대하고 평범한 차림의 고객에게는 건성으로 응대하는 것. 그것이 효율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김민석 대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사과드려야 해. 진심으로. 그는 노인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동료에게 부탁해서 얻은 것이었죠. 다음날 아침, 김민석 대리는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급 한가 세트였습니다. 그는 지하철을 타고 강북구를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가지 않았을 동네였습니다. 그에게 강북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편견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는 그런 생각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김민석 대리는 박준석 노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XX은행 김민석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석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김민석 대리를 보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민석 대리는 그 자리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대리는 고개를 든 채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5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잘못된 습관을 들였습니다. 돈이 많아 보이는 고객에게만 잘하고 그렇지 않은 고객에게는 건성으로 대하는 것. 그게 효율적이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민석 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고객은,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겉모습이나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야 깨달은 겁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김민석 대리는 들고 있던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을 조금이나마 전하고 싶었습니다. 노인은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 대리. 네, 회장님. 당신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사과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의 직장을 지키기 위해 사과하는 겁니까? 김민석 대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인의 질문은 전곡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제 직장이 걱정되어서 온 것도 맞습니다. 김민석 대리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회장님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민석 대리는 다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제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면 은행으로 돌아가서 다른 고객들을 대할 때 그 변화를 보여주세요. 모든 고객을 부자든 가난하든 잘 입은 사람이든 평범하게 입은 사람이든 똑같이 존중하면서 대하세요.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당신 한 사람의 사과가 아니라 은행 전체의 변화 말입니다. 노인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김민석 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돌아가십시오. 노인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김민석 대리가 다급히 불렀습니다. 그럼 은행에서의 인출은? 노인은 김민석 대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김민석 대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제13장 인출의 날.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출 당일. XX은행 강남 본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본점 임원들이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이길동 행장도 직접 왔습니다. 박준석 회장님이 오시면 최대한 정중하게 모시십시오. 혹시 모르니까요. 마지막까지 설득해봐야 합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은행 밖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워낙 화제가 되었기에 많은 언론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1200억 인출 사건, 과연 오늘 실제로 진행될까? 박준석 회장, 은행의 마지막 설득을 받아들일까? 기자들의 카메라가 은행 입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한 택시가 은행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택시에서 박준석 노인이 내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옆에 정장을 입은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최진혁 변호사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박준석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정말 전액 인출하실 겁니까? XX은행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노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행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은 일부러 다른 시간대로 분산 배치했기 때문이었죠. 이길동 행장이 직접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박준석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노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VIP실에서 편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노인과 최진혁 변호사는 행장을 따라 VIP실로 향했습니다. VIP실에는 이미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앉으십시오. 노인이 소파에 앉아 행장도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저희 은행에 남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최진혁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길동 행장님, 박준석 회장님의 의사는 확고합니다. 전액 인출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길동 행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인출하신 자금은 어디로? 그건 회장님의 사적인 결정사항입니다. 은행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최진혁 변호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이길동 행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재무팀 직원을 불렀습니다. 박준석 회장님의 계좌에서 전액 인출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247억 3200만 원. 이 거액이 XX은행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업은 약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복잡한 확인 절차와 보안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죠. 마침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인출이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정하신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습니다. 최진혁 변호사가 확인서를 받아 검토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가겠습니다. 회장님. 이길동 행장이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 은행이 회장님께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행장님. 네, 회장님. 제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를 아십니까? 제 개인의 감정 때문만이 아닙니다. 당신네 은행이 아니 모든 은행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많지 않아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범하게 옷을 입어도 학벌이 없어도 유명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당신네 은행은 그리고 이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만 귀하게 대합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1200억을 인출한다는 소식이 나가자 언론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일까요?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1000만 원을 가진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돈에 많고 적음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 노인은 행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지 말입니다. 이길동 행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노인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기 직전 그가 멈춰 섰습니다.
참 한 가지 더. 네, 회장님. 김민석 대리 말입니다. 이길동 행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친구가 며칠 전에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심으로 사과하더군요. 그리고 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멈췄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김 대리가 정말 변한다면 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회장님. 다만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때는 용서하지 마십시오. 노인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최진혁 변호사가 그를 따라갔습니다. VIP실에는 이길동 행장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14장 파장. 박준석 노인이 은행을 나서자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인출을 완료하셨습니까? XX은행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노인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돈을 찾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비싼 옷을 입으면 대접받고 평범하게 입으면 무시당합니다. 돈이 많으면 귀하게 여겨지고 돈이 없으면 하찮게 취급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지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78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난도 부도 성공도 실패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요. 기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회장님, 인출하신 1200억은 어디에 쓰실 계획이십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일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제 가족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에 쓸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비밀입니다. 그는 택시에 올라탔고 택시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기자들은 노인이 떠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 사건은 모든 뉴스의 메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1200억 인출 사건, 박준석 회장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다. 은행의 고객 차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78세 노인이 준 교훈. 여론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XX은행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주가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반면 박준석 노인에 대한 지지와 응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진짜 멋있으시다. 돈이 많아도 겸손하고 잘못된 것에는 단호하게 대응하시고 이번 일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을 것 같다.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은행들 반성해라. 돈 많은 사람한테만 잘하지 말고. 제15장 변화의 시작. 일주일 후 XX은행 본점에서 긴급 전 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점장과 주요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길동 행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우리 은행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박준석 회장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고객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 말입니다. 행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행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은행은 변화하겠습니다. 그는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첫째, 모든 고객 평등 원칙을 도입합니다. 예금액이 얼마든 어떤 옷을 입고 오든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둘째, 고객 응대 교육을 강화합니다. 매월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셋째, 고객 차별 신고 제도를 만듭니다. 만약 직원이 고객을 차별적으로 대한다면 고객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넷째, 징계 기준을 강화합니다. 고객 차별이 확인되면 즉시 중징계 처분합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여러분, 은행은 돈을 다루는 곳이지만 결국 사람을 대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고객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길동 행장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 은행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주가도 떨어졌고 고객들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이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남 본점에서는 특별 회의가 따로 열렸습니다. 강현우 지점장이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의 진원지가 우리 지점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지점이 변화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민석 대리였습니다. 정직 처분이 끝나고 그는 다시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김민석 대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번 일의 당사자입니다. 제가 박준석 회장님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은행과 우리 지점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제 자신을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실수였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입니다. 김민석 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5년간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고객을 돈으로 판단하고 겉모습으로 평가했습니다. 그게 효율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모든 고객은,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를 가졌든 어떤 옷을 입었든 말입니다. 그는 동료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도 솔직해지십시오. 우리 모두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품 가방을 든 고객에게는 미소를 짓고 평범한 차림의 고객에게는 무표정하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달라지려고 합니다. 모든 고객을 똑같이 존중하며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 스스로 사표를 내겠습니다. 김민석 대리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가 자리에 앉아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직원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다른 직원들도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제16장 3개월 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XX은행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점에서 고객 응대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친절하게 대했고 고객 차별 사례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점수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한빛은행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박준석 회장 사건 이후 XX은행의 놀라운 변화, 고객 평등 원칙 도입한 XX은행 만족도 상승, 위기를 기회로 XX은행의 혁신, 주가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본점의 김민석 대리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70대 할머니 한 분이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민석 대리의 창구로 할머니가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김민석 대리는 환한 미소로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그러세요? 어떤 통장을 원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돈을 넣어둘 수 있는 통장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께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석 대리는 천천히 쉬운 말로 여러 상품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김민석 대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상품이 할머니께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도 괜찮고 언제든 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걸로 할게요. 네, 그럼 신분증 주시겠어요? 통장 개설 절차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할머니가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김민석 대리가 옆에서 도와드렸고 모든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이게 할머니의 새 통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통장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요즘 은행 직원들이 참 친절하네요. 할머니가 나간 후 옆 창구의 동료가 말했습니다. 민서가 많이 변했다. 예전 같았으면. 김민석 대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부끄러운 인간이었어.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 하지만 변한 거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응. 박준석 회장님 덕분이야.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김민석 대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17장 재회. 그로부터 1개월 후
어느 날 오후 XX은행 강남 본점에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박준석 노인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알아보고 술렁였습니다. 저분이 박준석 회장님 아니야? 진짜네. 왜 오신 거지? 강현우 지점장이 급히 나와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점장님 오랜만입니다. 통장 하나 만들러 왔습니다. 네? 통장을요? 강현우 지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다시 당신네 은행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이 말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전액 인출하셨는데 그래서 다시 계좌를 만들러 온 겁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현우 지점장은 황급히 VIP실로 노인을 안내했습니다. VIP실에서 강현우 지점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은행과 다시 거래하시겠다는 것은 지난 4개월간 당신네 은행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켜봤습니다. 노인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객 평등 원칙을 도입했다는 기사도 받고 직원 교육을 강화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객 만족도가 올랐다는 통계도 봤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강현우 지점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전액은 아닙니다. 일부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네 은행이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금액을 늘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회장님. 김민석 대리가 있습니까? 강현우 지점장이 놀랐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친구를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잠시 후 김민석 대리가 VIP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박준석 노인을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김 대리 오랜만입니다. 노인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김민석 대리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혼내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료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김 대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말입니다. 김민석 대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당신이 많이 변했다고 하더군요.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금융 지식이 부족한 분들을 잘 도와준다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김 대리. 노인이 김민석 대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변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걸 해냈습니다. 김민석 대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일은 잊으세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앞으로 더 좋은 은행원이 되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통장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김민석 대리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만들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신이 제 담당 직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민석 대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입니다, 회장님. 제18장 새로운 시작. 그날 이후 박준석 노인은 XX은행의 고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0억 원을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은행을 방문해 직접 거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범한 옷차림으로 은행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직원이 그를 정중하게 대했고 김민석 대리는 특히 세심하게 그를 응대했습니다. 6개월 후 박준석 노인은 예치금을 200억으로 늘렸습니다. 1년 후에는 300억이 되었습니다. XX은행은 계속 변화하고 있었고 그 변화는 실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고객 만족도는 계속 상승했고 주가도 회복되었으며 다른 은행들도 XX은행의 변화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평등 경영의 모범 XX은행. 위기를 기회로 바꾼 XX은행의 혁신. 은행업계 XX은행 따라 고객 응대 방식 개선. 박준석 노인의 사건은 단순히 한 은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가진 편견과 차별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힘 있는 사람에게만 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